그날은 정말 피곤했던 것 같아요. 딸 릴라를 재우자마자 방으로 갔다가 바로 잠들었거든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니콜라스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보니 1시였어요. 오전 0시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잘 수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릴라를 달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누군가 닥치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어라. 방에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나는 이제 그녀를 진정시키러 갈 거라고 대답했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실 문을 열었다. 제이미가 침대에서 니아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니아의 뺨을 때리고 그 정도면 충격적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제이미는 잠시 놀란 듯 보더니 왜 빨리 진정시키지 않았느냐며 당황했습니다. 이 아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서둘러 침대로 니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제이미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그녀가 아기를 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후보이고 나는 28세 주부입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출산 휴가를 받아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남편 마일즈와 저는 약 1년 전에 시어머니 제이미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마일즈는 힘든 직업을 갖고 있고 집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한 동안 저를 남겨두는 것을 걱정했고 제이미가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2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제메트로 컬러가 보이기 시작하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집안일이 너무 느리고 요리도 못하시나요? 더 나은 음식. 제이미는 윌리스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내 시댁을 방문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이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윌리스가 죽고 우리가 함께. 후에 제이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무례해졌습니다. 서두르세요 같은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모욕합니다. 당신은 쓸모없고 느리고 심지어 못생겼어요. 마지막 부분은 잔인했고 임신 중 집안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제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지만 제이미는 그녀를 이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주로 출장을 가 있어서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제이미와 함께 보냈어요. 아기가 상황이 나아지길 계속 바랐어요. 제이미만큼 터프하더라도 말이죠. 그녀의 손자 주위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는 그 희망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나는 워트세프에서 마일리지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를 너무 많이 괴롭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는 항상 미안해요. 내가 당신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대답했고 그는 제이미를 꾸짖을 때 마일즈가 저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만나서 건강한 딸아이를 무사히 낳은 후 임신 중에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제이미의 비난을 견뎌야 할 때에도 약간의 위안을 줍니다. 마일즈가 출산을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출산 직전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그녀는 천사처럼 정말 귀엽습니다. 그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에게 으로 메시지를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딸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방문하길 바랐지만 병원에 오지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손녀에게 관심이 없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괴롭힘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내 병실 문 열렸어. 기분 어때요? 아, 정말 소중한 아가야. 그 여자 맞죠? 아름다울 거예요. 제 처제 릴라가 찾아왔어요. 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쾌활하며 항상 나에게 잘 대해줬어요. 릴라는 이미 결혼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녀와의 관계를 여겼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마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육아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고 릴라로 결정했습니다. 오, 멋진 이름이군요. 잠깐만요. 엄마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고 상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릴라는 직접적이며 저는 그녀에 대해 항상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안이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주저하지.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나는 릴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이미의 도전적인 성격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이미가 나에게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이미를 꾸짖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 당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릴라가 태어난 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이미 저는 니콜라스 제이미와 함께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대신 그녀가 나에게 즉시 청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릴라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릴라를 그녀의 침대에 놓고 청소를 시작했지만 5분 이내에 제이미는 화가 나서 사탕을 불렀어요. 그래 이리 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게 뭐야 어떻게 좀 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이미는 릴라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아기라고 부르며 울음을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이미는 계속해서 학대했습니다. 놀라는 나에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요구하고 제이미가 소리칠 때마다 방해가 되는 쓰레기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놀라는 두려움에 더 크게 울었고 제이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니콜라스와 나에게 매우 긴장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제이미 그녀의 이름은 니콜라스입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불러 닥쳐 나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지 마 넌 그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건 내 책임이야. 그 사람이 또 울고 있어. 내가 제이미를 안아준 직후에 제이미가 소리를 지르니까 릴라가 울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릴라를 달래고 집안일로 돌아온 후 집안일이 늦어지면 제이미가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릴라를 위로하기 위해 집안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제이미는 이 유아용 침대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불평하고 유아용 침대를 흔들었다가 니콜라스 또 울면서 일어났어 뭐 하는 거야? 제이미 닥치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큰 걸 여기다 놔둔 건 내 잘못이니까 확 물러섰는데 울 때 시끄러우니까 침대를 거실로 옮기라고 한 건 너였어. 밤에 우리 방에서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말다툼을 멈추고 그 시끄러운 아이를 달래십시오. 그녀는 그녀에게 시끄러운 아이는 정말 불친절하다고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니콜라를 안고 집안일과 육아를 화나게 하지 않고 병행할 수밖에. 제이미는 엄청나게 도전적이었고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육아에 너무 집중하면 집안일이 느리다고 혼날 것이고 집안일을 우선시하면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2달 정도 집에 없고 응원해 주려고 왓츠앱과 전화로 연락을 해봤지만 늘 바빠서 오랫동안 말을 못했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며 여러 번 사과했지만 병원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그에게 사과하게 한 것에 대해 느꼈습니다. 의사는 니아를 진찰하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멍이나 부상의 흔적은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수로 그녀를 떨어뜨렸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릴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후보는 릴라입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릴라 나는 미친 상태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릴라에 있는 동안 전화했습니다. 마일리지 어웨이와 함께 출장 중 구급차를 탔고 즉시 돌아갈 없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릴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릴라는 계속해서 의사에게 릴라에 대한 지미의 행동을 알렸습니다. 의사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고 릴라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다음 날 릴라랑 같이 집에 왔어요. 혼자 집에 들어왔어요. 제이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괴롭혔어요. 늦었으니 빨리 밥 차려오라고 하더군요. 쓰레기 버리러 온 걸 잊어버렸어요. 늦게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비난한 집안일을 정말 따라잡을 수가. 벌써 어제 일어난 일을 잊었나요? 당신은 3개월 된 아기를 때린 걸 기억해요. 제가 제이미에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던 걸 왜 내가 사과해야 할까요? 시끄러워서 그냥 뺨을 때렸어. 걔가 듣지 않으니까 훈육의 한 형태야. 걔가 조용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지 않으면 지미가 자신을 변호했는데
그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니까 걔는 그냥 아기일 뿐이야. 그냥 이미 집안일을 해. 내가 화난 기분으로 대답했어. 그렇지 않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릴라 들어오세요. 내가 릴라를 불렀는데 그녀가 거실로 들어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믿을 수 없어요. 릴라가 설명하지 않았어. 제이미는 릴라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당황했어요. 엄마 당신이 한 일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맞죠? 릴라의 말에 지미에 창백해졌습니다. 릴라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를 고소하는 사람은 내가 되지 않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그녀의 변호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릴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깨달음은 단지 징계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이미는 아기를 때리는 징계를 누가 볼 것인지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폭행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내 입장은 제이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준비를 하세요. 나는 지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미안해요. 후보 나는 화가 나면 항상 자제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 난 항상 너를 대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왜 그녀에게 손을 들었나. 나는 항상 큰 손자로 남자아이를 원했어. 그것은 윌리스의 소원이기도 모르지 구시대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항상 남자아이가 가게를 이어받기를 바랐고 대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손녀가 생겨서 기쁘지만 화를 낼 때마다 윌리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미가 눈물로 고백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이미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이미 제발 진정하고 적절한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해주세요. 긴장을 풀고 싶어서 재촉했습니다. 아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미가 계속해서 열렬히 사과했고 마음이 흔들려서 거의 용서할 뻔했지만 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캔디프 엄마는 잡히면 항상 깊은 후회의 행동을 합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한 코너릴라는 아빠가 그녀의 불륜을 알았을 때 그녀가 똑같은 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 반하여 그녀를 용서했지만 곧바로 그녀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또 공연일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릴러 제이미를 비틀거리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레일라를 자세히 살펴보니 무슨 뜻입니까? 방금 전에 흐르던 제이미의 눈물은 이미 멈췄습니다. 가짜 울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이미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는 당신이 얼마나 뒤틀려야 합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했어. 잠깐만 난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제이미가 항의했어. 알았어 이해하지만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 단호하게. 짐크 얼굴이 화나서 붉어져. 나랑 장난치지 마. 왜 내가 너 같은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감히. 너는 방금 집 열쇠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어. 후보는 니카는 무사했어. 마일즈였어. 너 왜 여기 있니? 놀라서 외쳤다. 겨우 연락을 했을 뿐이야. 왓츠앱으로 봤는데 출장이라. 못 올 줄 알았는데 밤중에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여기서는 새벽 3시부터 여기까지 직진해서 오늘 아침에 안 왔어요. 엄마가 막으셨어요. 당신이 캔디프를 학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이제 당신은 떠나서 내 소중한 니콜라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엄마 마일즈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까? 당신을 키우고 릴라 제이미는 방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 거의 곁에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준 이모였습니다. 우리 기억은? 너 말고 요리했어. 엄마 마일즈는 좌절감이 물씬 풍기는 말투로 대답했어. 그냥 그만둬. 게다가 어제 의사가 이미 보고한 것 같아. 마일즈가 추가됐어. 하 병원에서도 엄마가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걸 알고 있으니 경찰이 연루되는 건 시간 문제야. 라일라가 말을 안 해. 잠깐만요.
엄마가 체포돼도 괜찮으세요? 제이미가 애원했어요. 목소리에서 확연히 패닉이었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3개월 된 아기를 다치게 하는 사람은? 좋겠어요. 엄마 이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 제이미는 경찰이 도착하고 제이미가 초범으로 구금된 직후 패배로 쓰러지면서 얼굴이 창백해진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마침내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몇 마일 떨어져도 집행유예를 받았고 릴라는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마일리지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니콜라스는 시댁에서 나와 니콜라스와 함께 이사했고 새로운 장소를 찾는 동안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릴라와 머물렀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필요한 경우 육아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를 바꾸거나 심지어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의 안전마일은 그의 현재 직장이 환경에 문제가 있어 육아 휴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사임하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이미는 제 시간에 집에 돌아와 니아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제이미의 경우 가족이 자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바비큐를 즐깁니다.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웃에 따르면 그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이후 완전히 고립되었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강한 성격은 그러한 비난받을 만한 행동과 연관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되지 않으며 그녀는 우리의 새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있습니다.